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오늘은 트레이서 9을 시승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MT-07이랑 MT-09 SP를 같이 시승을 했었는데요, 트레이서 9이 인증이 가장 늦게 되면서 출고도 가장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1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출시가 돼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시승을 할 때 MT-09 SP를 정말 재밌게 탔었거든요. 일단 핸들링도 너무 가벼웠고 CP3 3기통 엔진의 토크도 정말 좋았고, 그래서 트레이서 9도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제가 사실은 네이키드나 스포츠처럼 적극적인 포지션을 가진 모터사이클보다 약간 상체가 서는 어드벤처나 크루저, 투어러 장르의 모터사이클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트레이서 9이 오히려 저한테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만족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T-09 SP와 트레이서의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동일한 CP3 엔진 890cc 3기통 엔진을 탑재해서 출력이랑 토크까지 같습니다. 119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9.5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발휘되는 시점도 최대 토크가 7000rpm, 최고 출력이 10,000rpm 이렇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엔진이고, 또 같은 점은 프레임이 같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다이아몬드 프레임이어서 엔진에 직접 마운트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엔진이랑 프레임이 같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터사이클의 반 이상은 같다. 사실 엔진을 다루는 즐거움이 가장 크고 핸들링이나 차체 무게에 가장 큰 관여를 하는 게 이 두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만 갖고 이 반은 같은데 반이 완전히 달라서 MT-09 SP랑 트레이서 9은 완전 다른 모터사이클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은 아쉬웠던 점이 저는 포지션, 뭔가 투어러 모터사이클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을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지션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MT-09 SP는 오히려 네이키드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레이서 9에 바랬던 점은 훨씬 더 편했던 라이딩 포지션인데 그런 라이딩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꽤 본격적이고 스포츠 네이키드의 핸들바랑 비슷한 형상이고 몸으로 더 꺾여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꽤 포지션이 스포티합니다. 물론 이제 포지션은 이제 개개인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고, 이게 그래서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스포티하다고 많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뭔가 좀 편한 포지션을 원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질감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지션이 일단 다르고, 시트고가 MT-09 SP는 825mm였어요. 얘도 지금 825mm예요. 근데 얘의 장점은 810mm까지 15mm를 낮출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시트를 낮출 경우에는 로어링 킷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단점이 있는데 볼트만 풀어서 낮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825mm인데 처음에는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괜찮은데 발이 잘 닿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허벅지 안쪽과 닿는 면적이 그렇게 얇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825mm보다 810mm로 타면은 훨씬 더 다루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지만 얘는 헤드라이트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DRL이에요. 주간주행등이고, 주간주행등 위에는 코너링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GT 모델,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반 모델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쪽을 보면 DRL 위에가 비어 있어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실제 헤드라이트는 이 밑에 있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등, 왼쪽에 있는 게 상향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곳에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디자인은 MT-09 SP의 헤드라이트를 보고 많이 좀 놀라셨을 분들은 트레이서 9을 보면 안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전형적인 모습이다, 투어러의. 2019년식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이 헤드라이트 형상은 좀 비슷한데 이 옆에 페어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쪽 안쪽을 보시면은 에어벤트가 약간 슬릿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윙넷의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연히 늘어났어요. 원래 에어벤트 이쪽에만 있었는데 이쪽에 슬릿이 생기면서 훨씬 더 연료 탱크 밑으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뭐랄까, 볼륨감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드레스업의 효과는 주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부분, 계기반이 달라졌습니다. 계기반이 3.5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속도계, 회전계, 기어 인디케이터 같은 정보가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4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의 위젯 같은 기능이죠. 그래서 연료량을 크게 보고 싶다, 내지는 현재 온도, 수온계, 평균 연비 등의 다양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인성이 좋아졌고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또 달라진 부분은 시승을 통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하 MT 시리즈에는 CP2, CP3, CP4 등의 엔진이 탑재됩니다. CP2는 MT07에 탑재가 되고요. CP3는 MT09, 그리고 트레이서 9, 그리고 최근에 공개됐던 MT10에는 CP4 엔진이 탑재가 되거든요. 이 CP의 의미가 뭐냐면은 정확히는 크로스 플레인 크랭크 샤프트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크로스 플레인 크랭크 샤프트는 위상차를 둔 크랭크 샤프트로 회전수를 높일수록 좀 더 균일한 토크가 발휘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코너링 시에도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코너링 할 때는 세밀한 스로틀 워크를 가져가면서 알맞은 트랙션과 뱅킹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토크 특성이 코너링 공략에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장면은 아마 촬영을 하지 못했을 텐데 시승을 하다 보면은 적극적으로 차체를 컨트롤하면서 차량의 한계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해보는 편인데, 단계를 2단계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1이 이제 가장 높은 숫자고, 트랙션 컨트롤은 2로 갈수록 개입 정도가 강해지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1로 가장 높은 출력으로 두고 풀 스로틀을 열었는데 갑자기 리어가 헛돌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완전 밀려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체가 조금 기울어졌는데, 그때 바로 트랙션 컨트롤이랑 리어 슬라이드 제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RPM이 확 줄어들고 다시 차량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하실 때에는 2단계로 TCS를 설정을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스펜션인데, 가장 많이 궁금했었어요. MT09 SP의 가야바 41mm 도리치 포크가 안전적인 면도 있었고, 리어에는 올린즈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한탄하면서도 가볍고 핸들링이 직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트레이서 9은 도리치 포크인 건 맞는데 일반 포크가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생각보다 소프트해서 급정거 시에는 노즈 다이브 현상이 너무 심했고, 급출발할 때에도 스로틀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 피칭 현상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차체가. 뭐 설렁설렁 다니면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웠지만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시승을 하시거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프런트에 298mm 더블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미세한 컨트롤도 충분히 가능했고, 켜졌을 때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설 수 있을 정도의 제동 성능을 충분히 발휘를 해줬습니다. 시트는 810mm로 조정을 하고 탔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트가 조금 딱딱했어요. 물론 트레이서 9이 럭셔리 투어러가 아니라 스포츠 투어러이기 때문에 너무 푹신한 시트를 적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니까 좀 엉덩이가 배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MT09 SP에서는 시트가 위로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트레이서 9은 엄청 편안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타서 그런지 예상보다는 조금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조금만 더 푹신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었고, 다행히도 핸들바는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점검을 받을 때 이제 아니면 출고를 할 때 맞는 높이를 조절을 해서 출고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쉬웠던 점, 윈드스크린이 시승을 하다 보니까 형상이나 크기는 적당히 했었는데 높이 조절 폭이 4c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최대로 높이거나 낮춰도 몸으로 체감되는 주행풍의 영향이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요철이 지날 때도 약간 너무 덜렁거리는 소음이 조금 들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보완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상 트레이서 9에 대한 시승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GT 모델이 안 들어온 게 아쉽다면 아쉬워요. 가야바 전자식 서스펜션의 성능이 MT09의 그 서스펜션의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더 스포티하고 재밌는 라이딩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아쉽고, GT 버전에는 사이드 케이스도 장착이 되고 열선 그립도 장착이 되고 코너링 헤드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죠. 그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주행이 가능했을 텐데, 해외 출시 가격 기준으로 2,000달러가 높더라고요. 하나로 한산해 보면은 약 240만 원이 더 비싼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일반 모델이 1,488만 원이니까 1,700만 원을 넘어섰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문턱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GT 모델만 들여온 것보다는 일반 모델만 들여온 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트레이서 9의 편안한 포지션에 CP3 엔진의 강력한 토크를 맛볼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올로드 성향의 투어러 기종들이 잇따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즈키에서는 GSX S1000GT가 나왔고, 혼다에서는 NT1100이 나왔죠. 재밌는 점이 이 세 가지 새로 출시된 투어러 모터사이클들의 그 엔진 비통수가 다 다릅니다. 2기통 NT1100, 트레이서 9이 3기통
그리고 GSX S1000 GT는 4기통인데 지향하는 바도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NT1100이 조금 더 편안한 DCT를 장착한 부드러운 느낌이라면은 트레이서 9은 강력한 토크를 맛볼 수 있고 편의 장비는 다소 부족한, 그리고 S1000GT도 뭐 나름의 4기통 정말 유명한 K5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어떤 기종이 더 마음에 드는지, 나라면 이걸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저는 세 가지 기종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지 않을까. 이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트레이서 9 정말 즐겁게 탔고, 토크의 제왕다운 2-3천 RPM부터 7천 RPM까지 쭉 치고 나가는 토크가 정말 일품이었다. 즐거웠다. 하지만 서스펜션은 아쉬웠다. 브레이킹은 좋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터사이클을 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